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완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술교육을 전공해서 경인교육대학교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지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의 주제는 미술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실천 사례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질적 연구에서 말하는 사례 연구는 아니고요. 미술교육에서 이제 문화다양성을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활용을 했는지를 중점으로 말하는 실천 사례를 공유하는 의미에서의 사례 연구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 그전에는 뭐 부족이라든지 민족 중심으로 어떤 하나의 단일화를 추구했었죠. 자신의 문화를 뭐 강화하고 또는 타 민족을 뭐 어떻게 어, 침략하든지 또는 공유하든지 그런 개념에서의 자신의 문화만을 발전시켜 왔는데 교통통신 발달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우리 모두와 교류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화가 초기에는 세계화의 초기에는 주로 소위 말하는 주류 문화에서 하위 문화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약한 민족들, 나라들은 더 강한 주류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렇게 초기부터 아주 강대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영어를 뭐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이라고 하는 게 노인분들께서는 좀 더 친숙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시니어스 클럽 해서 네, 영어를 활용하는 그런 남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리에 보면은 이 간판들도 봤을 때 어, 영어로 써져 있는 간판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영어를 사용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영어가 더 뭔가 더 세련되고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그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언어도 하나의 문화라고 봤을 때 문화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문화만 살아남았을 때 하나의 문화가 다수를 지배했을 때 그 부작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는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그런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에 견주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우리 지구촌, 세계가 추구해야 될 것이 그런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문화라는 것이 앞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런 문화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예술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뭐 의복이라든지 이런 문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사전에서 표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을 때는 문화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이 인간이 이뤄낸 어떤 모든 부분들, 뭐 예술이라든지 뭐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 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이라고 문화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화의 개념이 좀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술도 그 중에 하나의 문화겠죠. 네, 그 중에 이제 저는 미술 교육을 전공해서 미술 교육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미술이 어디든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그런 매체들이 많이 발달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그런 등등 다양한 유튜브라든지 여기에 예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시각적인 것이 우리 문화의 곳곳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세계화, 다문화 다양성,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는데 언어적 소통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지금 이제 통역사님께서 계셔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각적인 소통은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제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좀 보면은 이것도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죠. 네, 여기서는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라든지 뭐 생산, 보급, 배포, 향유 등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조금 어떤 그런 예술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양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네스코에서 제안하는 문화 다양성 개념은 결국엔 하지만 국민 국가의 다문화가 아닌 인류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 다양성 교육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름을 인정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통합을 목표로 모두가 공존하기 위해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라고 이 다양한 문헌들에서 나온 정의들을 좀 모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봤는데요.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다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성과 어떤 통합에 대한 보편성이 굉장히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그런 보편적 특징들이 있죠. 네. 그 보편적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인정함으로써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화와 지금 문화 교육, 다양성의 교육의 그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보았는데, 유네스코에서 말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10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및 평등, 대화, 시민성, 문화적 민감성, 존중, 관용 및 포용, 상호 의존성, 사회적 정의, 차이, 공존이 그것인데요. 이 핵심 가치들을 보면은 우리 인류가 추구해야 될 그런 보편적인 가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조금 그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화라는 것은 상호 존중과 개방된 질문 그리고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고요. 문화적 민감성은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이 이제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을 통해서 타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문화적 민감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정의는 이제 다양성에 대한 공적 인식과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정의를 통해 차이와 통합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문화 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교육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실천 사례는 이 문화 다양성 교육이라는 것이 우선은 처음에 유네스코에서 많이 강조되었었죠. 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의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문화 다양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교육에 그대로 적용하자고 하니 우리나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의 그런 주류 문화 그런 문화 다양성 그걸 이제 추구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의 그런 방식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래서 문화 다양성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지침서를 개발했습니다. 그 지침서를 보고 저는 이제 미술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안타깝게도 그 지침서가 잘 만들어졌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 지침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연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선 이 문화다양성 교육과 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미술 교육에서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추구하는 가치인 총괄 목표에서 어떤 공통점 그리고 연관성, 관련성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예, 위에 있는 이게 5가지가 문화다양성 교육의 총괄 목표, 그 교육과정 지침서 제시하는 총괄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 글로벌 시민으로 인성 함양을 해야 되는데, 인성 함양은 이 미술 활동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미술교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 브레거가 말했듯이 타인과의 그런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감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개발, 창의성은 미술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고, 예, 실제로 미술 통해서 미술 교육을 통해 창의성이 많이 발현되는 것이 많이 증명되어 있고요. 또는 문화 내적 차이에 대한 감수성, 차이성을 존중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감수성 그리고 그런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문화 해독력 함양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죠. 이런 부분에서 비교해 봤을 때 미술과 교육과정의 총괄 목표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총괄 목표에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했고요. 네, 문화 다양성 교육의 세부 목표는 네,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요. 문화 간 대화 능력의 향상과 사회 범주 간 이해 소통이 크게 두 범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 간 대화 능력의 향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뭐 가치와 태도를 기르고 인지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수용성, 그다음에 뭘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 범주 간 이해 소통의 부분에서는 세대, 젠더, 지역, 계층, 소수자 이런 범주들 간에 서로 이해 소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 다양성 교육의 영역입니다. 그 지침서에서는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와 표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할 때뭐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 표현을 단계적으로 지도하지는 않고 또 그렇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약간 재구조화해서 인지, 사회 정서, 실천, 문화 창조 표현이 서로 순환하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을 구상을 하였습니다. 미술 교육에서 문화다양성 교육 수업 설계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선 수업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성취 기준, 어떤 교육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고 학습해야 될 단원 그리고 학습 주제를 선정하겠죠. 이때 이제 문화다양성 교육의 사회 범주를 같이 계속 고려하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단원과 주제 선정이 되면은 이 단원 목표 그리고 문화다양성 교육 목표를 비교 분석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미술 교육과 미술 교육 핵심 역량과 문화다양성 교육의 영역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야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문화다양성 교육의 핵심 가치를 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세부 학습 요소 및 교사학습 방법 그리고 확인 및 적용을 해서 실천을 이룰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은 실제로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수업 설계는 제가 하고 수업은 다른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언어를 활용한 이미지로 마음을 전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그 언어를 보여드렸던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문자의 의미와 형태적 아름다움을 탐색하고 존중할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느낌을 살려 그림과 글자로 나타낼 수 있다. 공존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시각 이미지화한 문자를 감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하여 소통할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화라든지 존중, 다양성, 민감성, 공존 등의 가치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총 6차 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0분이 한 차시 수업입니다. 그래서 6차시로 구성을 해봤고요. 보통 이제 한 개 단원이 보통 4차시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차시에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자들을 우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미적 그냥 가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여러 나라의 문자들을 보고 그거를 어떤 내용적인 의미보다는 시각적인 그런 의미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복장 같은 거 의복 볼 때 학생들이 티셔츠 어른들 그거 다 영어가 써져 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떤 이 문화의 다양성보다는 영어를 선호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좀 타파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활동에서는 티셔츠에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찾아보고 그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좀 써서 티셔츠를 꾸며보는 활동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업은 텍스트, 글자를 소재로 한 그런 미술 작품들을 보고 분석을 해보는 것,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를 존중할 수 있는 가치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실제 학생 작품입니다. 이 제일 왼쪽에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티셔츠 모형으로 지금 붙였는데요. 예,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질문에서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문자로 디자인된 옷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라는 질문에 대답한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보면 보통 영어로 된 그 친구들 보면 다 영어로 된 옷을 입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토의한 내용을 붙여놨고요. 마지막으로 영어가 아닌 문자로 된 옷을 봤을 때 찾아봤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그때는 어떤 느낌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본 것들을 붙여놓은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자로 디자인된 옷은 어떤 느낌을 주느냐라고 했어요. 영어 얘기는 안 하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옷에 영어가 있으면 옷이 비어 보이지 않고 멋있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옷에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왜 영어가 그럼 가장 많을까? 왜 국어나 뭐 일본어, 뭐 인디어 이런 건 없을까라고 했는데 어, 영어 말고 다른 나라 언어로 된 옷을 보니 독특하고 신기해 보이긴 하는데 디자인으로는 영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예, 다른 언어로 된 옷들은 별로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다양한 문자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문자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문자 자체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거기 의미를 떠나서 했더니 뭐 조지아 문자, 태국 문자, 키릴 문자를 보여줬는데 뭐 동글동글하다, 뭐 그림처럼 보인다, 문자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많이 보인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내가 찾고 싶은 단어들을 찾아서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나라의 언어로 한번 바꿔보라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학생들이 찾아봤죠. 나는 자유를 원해라는 문장을 좋아해서 그것을 베트남어, 그리스어, 몽골어 등으로 찾아보는 활동을 했고요. 세계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의 언어들에 대해서 그런 시각적인 미적인 부분의 공통점 차이점을 또 비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디자인을 해봤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다른 나라어로 뭐 러시아, 몽골어 이런 등으로 꾸며봤고요. 네, 실제로 그 패브릭 마커를 통해서 하얀색 빈 티셔츠에 작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꾸미는 활동까지 했고요. 그래서 입어보면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네, 네, 자신이 꾸민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꾸민 옷들을 막상 만들어 보니,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공유하는 활동까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세계인과의 소통은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하는 활동까지도 해봤고요. 다음 이제 5차시 수업이었는데요. 이게 그 여러 문자를 활용한 그런 예술 작품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작가님한테 편지 쓰는 활동까지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느낀 점을 같이 공유해봤는데요. 한 학생의 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글씨를 보니 독특한 글씨가 많다. 그런데 예쁜 글자도 있고 특이한 글자도 있다. 마음에 드는 글씨도 있고 난 그런 글씨를 보며 신기했었다.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글자들도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다. 라고 이렇게 소감을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뭐 제가 양적으로 뭔가 발전했다라고 비교하진 않았으나 이게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의 힘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6차시에 걸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그런 아름다움들이 단지 어떤 주류 문화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것을 좀 깨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그런 가치를 기르고 다른 그런 공존의 가치를 기르기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중앙대학교의